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여태껏 우리 계속 복습해왔고,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저에겐 아주 좀 지긋지긋합니다만, 여러분은, 아직도, 사실, 뭐, 여러분이 한 번만에, 그리고 뭐, 그래, 우리 한 두 번 정도 봤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했는데, 복습까지 포함하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했다 하면, 네, 저는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이제 복습할 수 있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뭐, 이상한 브이로그를 해달라, 뭐, 이런 요구하지 마세요. 뭐, 앞에 인트로를 넣어달라, 이런 거, 저는 그런,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유튜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 칠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복습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제가 뭐 다른 거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좀 복습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수업 때 분명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험 자체는 좀 반대해요. 시험 안 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고 하는 건 참, 전 정말 반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시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이미 있는 거 여러분이 좀 그래도 잘 치면 좋잖아요. 그래서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인 것 같은데. 자, 중국사의 흐름부터 쭉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엄청 익숙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해학고 총정리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뭐, 보고TV로, 뭐, 보고TV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 절대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복습 영상을 올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수업 때 얘기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짧게 이제 복습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우리가 수업 때 얘기를 한 거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하고 들어야 돼요. 무작정 그냥 이 복습 영상만 보면 우린 다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이제 총정리를 제가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거는, 정말, 난 시간이 너무 없어. 역사 포기할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이거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좀 빠르게 좀 빨리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 쭉 거의 다 알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국사의 흐름 우리 다시 볼게요. 이거 처음에 우리 하 봤습니다. 이거 전설상의 왕조라고 했죠. 이건 우리 안 합니다. 그리고 상 안 하죠. 그리고 주, 네, 주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주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주가 이제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이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 동주 시대 때부터 그 막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여러 소국들이 막 나타나고 그 시대를 지나서 분열기를 지나서 진이 통일할 때까지 그 시기를 우린 춘추전국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린 주를 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봉건제, 우리 그거는 같이 이제 통치제도 변화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봤었습니다. 춘추전국 우리 얘기할 때 이걸 나누는 기준은 주왕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기준을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춘추는 아직 주왕실이 뭐 물론 쫓겨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좀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왕이었잖아 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식이에요.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들도 아직은 소국인 상태, 그래서 그런 게 막 한 200여 개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 소국의 존재한 상태로 이제 그런 소국들이 서로 이제 조금씩 경쟁을 하는 시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계속 흘러요. 춘추전국이 굉장히 긴 시기였기 때문에 쭉 전국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는 애들이 성장할 만큼 했고 주는 계속 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 주왕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네가 무슨 왕이야 하면서 내가 이제 왕을 해 하면서 스스로 왕을 이제 내세우면서 막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국들을 막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력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먹어 병합해 가면서 이제 총 7개 나라가 남게 되고 우리는 이걸 전국 칠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서쪽 변방에 있던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춘추전국 시대가 마무리되고 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춘추전국에서 다시 조금 돌아가면 춘추전국은 정치 부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뭐 당연히 이제 분열기였고 서로 막 경쟁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역으로 생각하면 이 경쟁의 시기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그래서 막 발전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기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발전기였고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백가라고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국강병을 하려고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하면 좋겠어. 난 저렇게 하면 좋겠어. 하면서 이제 여러 학자들 그리고 엄청난 많은 학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린 그걸 제자백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중에 우리는 유가 그리고 도가 그리고 묵가 뭐 법가 이런 것들을 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가 먼저 한번 보면 유가는 인과예를 통한 이제 도덕 정식을 강조했죠. 그래서 공맹순 3명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이들이 이제 추구했던 건 그런 도덕 정치인데 사실 이 엄청난 이 혼란기 막 전쟁이 있고 이런 시기에 도덕적으로 살아라 안 먹힙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호응을 많이 못 얻었고 그리고 이제 도가 같은 경우는 만물의 이치 도를 따라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주장했던 인물들은 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자, 장자 생각하면 되고요. 이들은 이제 인위적인 거 반대하고 인위적인 거 제도, 사람이 만든 거 뭐 이런 것들 다 반대하고요. 그냥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라. 그래서 도를 따라라 이런 얘기가 이제 도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가는 우리 상황, 뭐 한비자, 이사 이런 사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엄격한 법치 이런 게 사실 이때 이제 이 혼란기에는 이 법치가 엄청나게 잘 먹혔죠. 법가가. 그래서 결국 진이 통일한 배경에도 이 법가를 통한 이제 개혁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좀 묵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묵자 같은 경우는 사랑과 평화 이런 걸 내세웠고요. 너무나도 막 혼란기 막 전쟁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 서로 우리 다 사랑하면 이 전쟁이나 이런 거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웠던 거는 차별 있는 사랑 말고 차별 없는 사랑을 해라. 그걸 이제 겸해라고 한다고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면 우린 다 평화로워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차별 있는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건 육아의 가족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이렇게 뭔가 울타리 짓는 이런 행위들이 나와 남 이렇게 가르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막 차별을 두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싸우게 되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묵가였다. 자, 그 다음 진 보면요. 진 같은 경우는 진을 이제 진으로 전국을 통일한 인물은 바로 이제 진시 황제죠. 근데 그 앞서서 이 진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법가를 중심으로 통일하게 된 건데 그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은 바로 상앙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우리 앙이 있죠, 앙이. 그래서 공선앙이 이제 앙이가 이제 엄청난 개혁을 성공을 해서 진이 통일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 통일하고 나서 이 진시 황제는 개인적인 엄청난 권력욕, 욕심, 욕망의 하신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보단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황제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자 붙여서 시황제라고 얘기합니다. 영정이죠, 원래 이름은. 그래서 이 시황제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제 강력하게 다 중앙집권 정책,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이제 9년제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통일하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화폐, 뭐 도량형, 문자 이런 거 다 통일시켰고요. 그리고 수레바퀴 포까지 아주 디테일하죠. 이런 것까지도 다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사상도 이제 통일하려고 해서 법가를
법가를 중심으로 다 통일을 하면서 나머지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걸 이제 분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서 막 하게 되니까 책 불태운 거 막 엄청나게 연령이 반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육아 애들이죠. 이 육아 애들을 이제 그냥 파묻어버리죠. 그걸 갱류라고 얘기합니다. 분서갱류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엄격한 이제 이런 법치로 이루어진 통치에다가 엄청난 토목공사들도 많이 했죠. 당시 이제 흉노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만리장성도 쌓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진시 황능 안 죽는다면서 무덤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궁이죠, 아방궁 이런 것들. 그래서 엄청난 토목공사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농민들이 결국 못 살겠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농민 반란으로 알 수 있는 이제 진승오강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망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제후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초의 항우 그리고 한의 유방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 초한대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승자는 말 잘 듣던 유방이 결국 한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한 이렇게 교체되는 거죠. 제가 수업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의 유방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야? 중간에 아파트 방송이 나와가지고 잠시 끊었습니다. 다시 유방 얘기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어서 개인의 능력으로 통일을 이룩한 건 아니죠. 뭐 당연히 그렇지만 개인적인 뭐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부하들의 능력이 더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 좀 분봉을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수도는 또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싶고 그게 약간 섞여서 나타난 것이 바로 군국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는 군연제로 지방은 봉건제로 제후를 봉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아주 짬뽕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 봉건제 역사적으로 쭉 봐왔습니다. 봉건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반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후왕들이 막 일어나게 됐고요.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한무제라고 한 인물이죠. 한무제라고 한 이름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군연제를 다 실시하면서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 황제 지배체제를 갖췄고요.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충효 사상 연결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황제에 대한 충성 이런 걸 되게 강조했고요. 또 이제 사방으로 다 영토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특히나 흉노도 공략했고요. 그리고 흉노를 치기 위해서였긴 하지만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했다가 원래 목적인 동맹은 실패를 하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은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을 개척하게 됐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쟁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중앙집권 정책 하려고 하니 돈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통제정책, 강력한 통제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다 전량 사고 파는 이런 전매제, 염철 전매, 소금과 철을 전매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 이제 한무제 죽고 나서 세력이 좀 약해지다가 왕망이라고 하는 매척들이 막 설치기 시작합니다. 왕망이 결국은 자기가 나라까지 뺏어버리죠. 그래서 신이라고 한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한은 신을 기준으로 전한, 후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신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왕망은 이제 다시 끌어내려와서 이제 다시 유씨들이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후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후한도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 후한 말 때에 뭐 환관들이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요. 뭐 십상시의 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방에서 막 호족들이 막 성장하기도 해요. 그걸 이제 촉발시켰던 사건이 바로 이제 황건적의 난이었고요. 이 황건적은 뭐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각이라고 하는 애들이 하지만 많은 농민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농민 반란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일어나면서 이거 진압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여러 호족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들 중 이제 여러 제후들이 막 성장을 하면서 막 여러 개 생겼다가 그 중에 위초국, 상국으로 결국은 이제 통합이 됐고 이 상국이 막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위가 거의 통일까지 갑니다. 일단 이까지.